할머니, 제 인생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남자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고급 정장, 명품 시계, 7억짜리 건물을 현금으로 사버린 그 사람이. 하지만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저는 3천만 원 빚 때문에 쫓겨나는 73세 할머니에 불과했어요. 아들은 차갑게 말했죠. 평생 남 좋은 일만 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50년 가게, 5천만 원 외상, 단 한 푼도 못 받은 인생. 그런데 25년 만에 나타난 한 남자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그가 꺼낸 낡은 쪽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꼭 갚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1만 2천 원. 25년 전 굶주린 소년에게 준 라면값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등장인물 심층 프로필 1. 박순자 주인공 73세 여성. 외양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한 할머니.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손, 항상 깨끗하게 빗어 넘긴 흰 머리. 성격 말수 적고 묵묵함. 남에게 베푸는 것을 당연하게 여김. 자존심 강함. 과거사 6.25 전쟁 때 부모를 잃고 혼자 살아남음. 20대에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아들 하나 키우며 구멍가게 운영. 욕망 평범하게 떳떳하게 살다 가는 것.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 것. 약점 자식아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상처. 평생 가난했다는 열등감을 숨김. 2. 박민수 아들 48세 남성. 외양 중년의 평범한 회사원. 피곤한 얼굴, 구겨진 와이셔츠. 성격 현실적이고 냉소적. 어머니의 선행을 손해보는 장사로 여김. 과거사 가난한 유년 시절에 대한 원망. 대학도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간신히 졸업. 욕망 평범한 중산층의 삶. 자신의 가정 지키기. 약점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표현하지 못함. 가난에 대한 트라우마. 3. 강태준 은인을 찾아온 남성. 42세. 외양 고급 정장, 명품 시계. 단정하지만 눈가에 서린 그늘. 성격 겉으로는 냉철한 사업가, 내면은 은혜를 절대 잊지 않는 사람. 과거사 25년 전 가출 청소년. 굶주리고 절망했던 시절, 박순자의 가게에서 외상으로 끼니를 때움. 욕망 자신을 살린 은인에게 보답하기. 평생의 빚 갚기. 약점 성공했지만 외로움. 과거의 수치심. 4. 이사장 채권자 60대 남성. 외양 뚱뚱한 체구, 금리, 큰 목소리. 성격 탐욕스럽고 무례함. 약자에게 강함. 과거사 동네에서 고리대 금업으로 재산 모음. 욕망 박순자의 가게 건물을 헐값에 차지하기. 약점 결정적 순간에 비겁해지는 소심함.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태준아, 이게 대체... 할머니, 이제 안심하세요. 아무도 할머니를 괴롭힐 수 없어요. 근데 7억이나 되는 돈을... 괜찮아요. 저한테는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태준이 다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다시 할머니 명의로 돌려드릴 거예요. 원래 할머니 거잖아요. 안 돼. 그건 정말 안 돼. 너무 큰 은혜야. 할머니. 태준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25년 전에 할머니는 1만 2천 원으로 제 인생을 구했어요. 이제 제가 7억으로 할머니 인생을 지키는 거예요. 공평한 거래 아닌가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태준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평생 빚진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제발 받아주세요. 그래야 제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정말 괜찮겠니? 네.
이게 제가 할머니한테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이에요.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아니에요. 감사한 건 저예요, 할머니. 태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25년 전 그 소년의 웃음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할머니,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뭐든지 물어봐. 할머니는 왜 저를 도와주셨어요? 저는 그냥 거리에 불황하였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나도 옛날에 너처럼 혼자였거든. 6.25 때 부모님 다 잃고 혼자 살아남았어. 아무도 안 도와줬어. 그러셨구나. 그래서 알았어. 혼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외로운지. 그리고 그럴 때 누군가 손 내밀어주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태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 때 도와주고 싶었어. 나처럼 외로운 사람들한테. 할머니. 태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는 제 생명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내가 뭘 가르쳤니? 사람답게 사는 법이요.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 그런 걸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 거예요. 제가 성공한 만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착한 아이다. 할머니 닮아서요.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25년간의 공백을 채우듯이 말이죠. 태주는 대학 시절 이야기, 취직하고 나서 이야기, 지금 하는 일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저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오후가 되어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회의가 있어서요. 그래. 바쁠 텐데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하죠. 그리고 할머니. 태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다시 올게요. 그때 천천히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상의하시죠. 응. 태준이 가게를 나갔습니다. 차에 타기 전에 한 번 더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검은 세단이 천천히 사라지는 걸 보며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진짜 기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말이죠. 태준이 떠나고 나서 저는 텅 빈 가게에 혼자 남았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방금 전까지의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채권이 사라졌다. 건물도 지켜졌다. 손을 꼬집어 봤어요.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수야, 나 엄마야. 네,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회의 중인데. 아, 그럼 나중에. 아니에요, 괜찮아요. 급한 일이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응. 엄마가. 민수야, 빚 다 갚았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빚 말이야. 3천만 원. 다 갚았어. 그리고 건물도 지켰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누가 사기치는 거 아니고? 아니야. 진짜야. 엄마한테 옛날에 은혜 입은 사람이 찾아와서. 은혜요? 누가요? 25년 전에 엄마가 도와준 애가 있었어. 이름이 강태준이라고.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무슨 사기꾼한테 당하신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 사기 많잖아요. 아니야. 진짜라니까.
그 애가 그룹 부사장이래. 명함도 줬어. 구름이요? 그래. 그리고 채권도 다 갚아줬고 건물도 샀어. 7억에. 7억?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그거 완전 사기예요. 누가 7억을 그냥 줘요? 나중에 몇 배로 요구할 거예요. 민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안 돼요. 엄마, 지금 당장 그 사람 연락처 끊으세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민수야.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는 바보가 아니야. 그 애가 진짜라는 거 알아. 엄마가 25년 전에 도와준 애가 맞아. 정말이에요? 그래. 정말이야.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죄송하지만 저는 못 믿겠어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볼게요. 오늘 저녁에 갈게요. 그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수가 날 믿지 않는다는 게 서운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도 됐어요. 평생 남 좋은 일만 하다가 손해만 봤으니까요. 저녁 때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계세요? 왔니? 민수는 인상을 찌푸린 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 어디 있어요? 오늘은 갔어. 회의가 있다고. 명함은요? 보여주세요. 저는 태준이 주고 간 명함을 꺼내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민수는 명함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이게 진짜 명함인지. 민수야, 엄마를 믿어줄 수는 없니? 엄마,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알아. 하지만 이건 사기가 아니야. 민수가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엄마가 평생 남 도와주면서 사신 거 이해 못해요. 민수야. 아니, 진짜예요.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는데요. 저 대학 다닐 때 장학금 못 받으면 자퇴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계속 남들 외상 갚으라고 하지도 않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엄마가 원망스러웠어요. 왜 우리한테는 안 써주고 남들한테만 퍼주냐고.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하여튼 제가 확인해 볼게요. 내일 저녁에 다시 올게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잘못 산 걸까? 다음 날 태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아, 태준아. 오늘 점심때 시간 되세요? 할머니 모시고 식사 대접하고 싶어서요. 그래도 되겠니? 바쁠 텐데. 할머니 모시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12시에 가게로 갈게요. 정오에 태준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기사가 운전하는 차였어요. 할머니, 타세요. 차는 시내의 고급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어요. 태준아, 여기 비싸지 않니? 괜찮아요. 할머니 모시려고 예약한 거예요. 룸으로 안내받아 들어가니 정갈한 상차림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뭐든지. 할머니는 후회하신 적 없으세요? 그렇게 남들 도와주면서 사신 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후회했어. 그러셨구나. 특히 민수가 힘들어할 때. 그때는 정말 내가 잘못 산 건가 싶었지. 태준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후회는 안 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나처럼 힘든 사람들이었거든.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외상을 달라고 한 사람들이었어. 네.
그리고 너처럼 잘된 사람도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됐다는 게. 태준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그러니까 넌 잘 살아줘. 그게 할머니한테 가장 큰 보답이야. 네, 할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태준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말에 할머니 모시고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어디? 비밀이에요. 가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 알겠어.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민수야. 확인했어요. 그 사람 진짜였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룹에 전화해서 확인했어요. 강태준 부사장 맞대요. 그리고 실제로 엄마 빚 갚은 것도 확인했어요. 그래.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 못 믿었어요. 괜찮아. 근데 엄마.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25년 전에 엄마가 도와준 애요? 그래. 와. 민수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제가 내일 저녁에 갈게요.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래. 이번 주말에 온대. 그때 같이 만나자. 네, 엄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세상에는 아직도 기적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태준이 어디론가 데려간다고 했으니까요. 오전 10시 태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민수도 함께였어요. 할머니, 언니들. 태준과 민수가 마주 섰습니다. 민수가 먼저 인사를 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순자 할머니 아들 박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태준입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민수가 태준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25년 전에 도와주신 분이세요? 네. 그때 저는 15살이었어요. 이 가게에서 할머니 덕분에 살았죠.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도와주셔서.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태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갈까요? 할머니, 준비 다 하셨죠? 응. 근데 어디 가는데? 가시면 아세요. 차를 타고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는 서울 외곽의 한 건물 앞에 섰습니다. 재단 아동복지센터. 건물에 적힌 글씨를 보고 저는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제가 만든 재단이에요. 가출 청소년들을 돕는 곳이죠.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25년 전 저처럼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위한 쉼터예요. 여기서 먹고 자고 학교도 다니고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만들었다고? 네. 5년 전에 시작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살았으니까 저도 다른 아이들을 살리고 싶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10명쯤 됐을까요? 형? 한 아이가 태준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오, 지훈아. 잘 지냈어? 네. 형이 사준 책 다 읽었어요. 대단한데? 다음에 또 사줄게. 태준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직원이 다가와서 설명해 줬어요. 지금 이곳에는 15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어요. 모두 가출 청소년이거나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렇구나. 강태준 부사장님이 개인 재산으로 운영하고 계세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세요. 저는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태준이 저를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어요. 이 사진들 보세요, 할머니.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 모두 이곳을 거쳐갔어요. 지금은 대학 다니거나 취직해서 잘 살고 있어요. 다들 행복해 보이네. 네.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항상 말해요. 받은 만큼 돌려주면서 살라고. 할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태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한 사람이 저를 살렸고, 저는 이렇게 여러 아이들을 살리고 있어요. 할머니가 시작하신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 가득 차올랐어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아니야. 기쁜 눈물이야. 정말 기뻐서 그래. 민수도 옆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응?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평생 하신 일이 헛된 게 아니었네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태준 씨 한 사람을 살렸고 태준 씨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삶이네요. 민수야,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평생 남 좋은 일만 한다고. 근데 제가 틀렸어요. 민수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머니를 몰라봤어요. 일어나. 괜찮아.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고 꼭 안아줬습니다. 그때 태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네, 여보세요?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당장?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한데 지금 당장 가게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왜? 무슨 일인데? 이사장이 다시 나타났대요. 사람들 데리고 와서 난리를 치고 있대요. 뭐? 우리는 급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는 내내 태주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경찰 불러주세요. 네, 지금 바로 가고 있습니다. 1시간 후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가게 앞에는 이사장과 건장한 남자 서너 명이 서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몇몇 나와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나와. 이사장이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태준이 차에서 내려다가갔습니다. 아, 당신, 나 사기친 거 아냐? 무슨 소리예요? 건물을 7억에 산다더니 계약금만 주고 잔금을 안 주잖아. 계약서대로 한 달 후에 주기로 했잖아요. 한 달은 무슨, 지금 당장 줘. 아니면 계약 파기야. 이사장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태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금 1억, 잔금 6억은 한 달 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법적으로는 그래도 나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새끼가 이사장이 태준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민수가 이사장 팔을 잡았어요. 손 떼세요. 뭐야, 너는? 저는 박순자 할머니 아들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예요. 민수가 명함을 꺼내 보였습니다. 지금 하시는 행동은 폭행 미수입니다. 계속하시면 고소하겠습니다. 고소? 웃기고 있네. 이사장이 비웃었습니다. 이봐요. 당신 빚쟁이 맞죠? 박순자한테서 건물 빼앗으려고 했던? 민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 파기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시면 위약금 2억 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사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계약서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하셨나 보네요. 여기 3조 2항 보세요. 민수가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일방적인 계약 파기 시 위약금 2억.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사장이 서류를 낚아채서 봤습니다. 그리고는 이를 갈았어요. 이게 사기 아니야. 사기가 아니라 합법적인 계약입니다. 태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은 건 당신이에요. 그리고 계약금 1억도 받으셨죠. 한 달 후에 잔금 받으시면 됩니다. 한 달을 어떻게 기다려? 그건 제가 알 바 아닙니다. 바로 그때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경찰관이 내려서 물었습니다. 태준이 설명했습니다. 이분이 사람들 데리고 와서 협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고했어요. 협박? 무슨 협박? 건물 계약 문제로 잔금을 당장 내놓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고 했습니다. 경찰관이 이사장을 보았습니다. 사실입니까? 아니. 그리고 이분들 보세요. 태준이 이사장이 데려온 남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채권 추심업자들입니다. 불법으로 사람들 위협하는 일을 하죠. 조사해 보시면 전과 있을 겁니다. 경찰관이 남자들을 살폈습니다. 신분증 제시해 주세요. 남자들이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희는 그냥 신분증 안 보여주시면 동행해야 합니다. 결국 남자들은 신분증을 꺼냈고 경찰관은 무전으로 조회를 했어요. 전과가 있네요. 폭행, 공갈. 다들 동행해야겠습니다. 예. 왜요? 불법 채권 추심 혐의입니다. 남자들이 연행되어 갔습니다. 이사장도 함께 경찰차에 올라탔어요. 이거 나 잘못한 거 없어. 조사받고 오시면 됩니다.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이사장 저러다 큰일 나겠네. 맨날 사람들 괴롭히더니 드디어 당하는구나. 순자 씨 잘 됐어. 저런 놈들한테 당할 뻔했잖아.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와서 저를 위로해 줬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정만순 아주머니였습니다. 순자야. 만순 언니. 미안해. 내가 진작 갚았어야 했는데. 30년 전에 외상한 거. 정만순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다 옛날 일이잖아요. 아니야. 나 때문에 내가 고생했어. 이거. 아주머니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5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받아줘. 부탁이야. 언니, 이거 왜? 30년 전 빚이야. 이자 치면 더 되겠지만 이것밖에 없어. 미안해. 저는 봉투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 이미 탕감했어요. 장부에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도 내 마음이 편해야지. 제발 받아줘. 결국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다가왔어요. 순자 씨, 나도 10년 전 빚. 저도요. 15년 전에 외상. 나는 5년 전 거. 모두들 봉투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다 탕감한 거예요. 아니야. 우리 마음이 편해야지. 순자 씨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우리가 갚아야지. 사람들이 봉투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순자 씨, 우리가 미안해. 진작 갚았어야 했는데. 맞아. 순자 씨 덕분에 우리가 살았잖아. 정말 고마워. 평생 고마워. 사람들의 따뜻한 말들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태준이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살아오신 방식이 틀리지 않았어요. 민수야. 모든 분들이 어머니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갚고 싶어 하셨어요. 민수가 저를 안았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몰랐어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로 돌아왔을 때 태준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이사장은 다시 못 올 거예요. 고맙다. 그리고 할머니,
태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 주에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칠 거예요. 할머니 명의로요. 태준아, 이제 정말 할머니 거예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함도 없었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든 밤이었습니다. 이후 내용은 3편에서 계속됩니다.